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날이 점점 추워지는 요즘입니다. 자, 이렇게 날이 추워지면요, 주식시장에선 배당 시즌이 되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자, 배당 투자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 배당 투자에 관한 관심을 가지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한 명, 두 명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도 연말로 다가갈수록 배당 이야기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배당 투자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체크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자, 개인 투자자 분들이 이 점 하나만은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당 성향입니다. 자, 보통 배당 투자를 할 때 배당 수익률만 두고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 배당 성향을 감안하지 않고 배당 수익률만 보고 투자할 때는 뭔가 부족한 투자 결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끝까지 들으시다 보면은 배당에 이러한 또 숨겨진 비밀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일단 배당 투자가 전체 투자 수익률에서 점점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 10 몇 년 전에 제가 여러 가지 투자 리포트를 보고 있는데, 자, 그때 당시 유럽 증시 관련한 리포트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유럽 증시에 40%에서 60%, 유럽 증시의 총 투자 수익률에 40 내지 60%를 배당이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로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막 들쑥날쑥한데 배당 수익률 해봐야 몇 프로 되지도 않잖아요. 금리가 좀 높았던 시절이라고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유럽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의 변동성에 비하면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게 우리나라보다 유럽 증시가 배당 수익률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장 자체가 성숙되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면요, 증시 자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단위 상승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 화면상에 도표는요, 2000년 연말 이후부터 해서 최근까지 2018년까지 미국, 일본, 한국 증시의 총 투자 수익률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차지하는 비중을 막대 도표로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운 개념이 나와 있는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총 투자 수익률은 우리가 시세 차익을 얻는 거,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직접적으로 얻는 그 수익률이죠. 여기에 배당 수익률을 더한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 총 투자 수익률에서 배당 수익률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땠는가? 미국 증시를 봤더니 2000년 연말 이후부터 해서 최근까지 35%, 제법 높은 비중이에요. 연환산 수익률에 전체 총 투자 수익률에서 35%를 배당 수익률에 기여를 했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증시가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더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어요. 65%. 와, 일본 증시는 배당 투자 수익률이 거의 절대적인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 자, 2000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를 보면 배당 수익률이 전체 투자 수익률에서 기여하는 바는 16%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낮았죠. 그런데 2010년 이후부터 해서는 이게 좀 틀려집니다. 시장이 장기 횡보장에 들어간 것도 있고, 자, 전체적으로 주가 지수의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배당 수익률의 기여도가 높아졌습니다. 2010년 이후부터 해서 2018년까지는 38%대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배당 수익률은 전체 총 투자 수익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배당이 없으면 이제는 주주연합체가 활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 회사에다가 아니 배당도 안 해 놈들아 하면서 막 압박을 가하시기도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은행이 예금이자보다 높아졌어요.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1년 예금금리, 이게 파란색 막대 도표가 은행 예금금리입니다. 은행. 자, 2011년부터 해서 쭉 보시게 되면 은행 예금금리가 쭉 하락한 면도 있지만, 자, 시장의 배당 수익률이 2016년부터 해서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그려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안 올라간 것도 있고, 기업들의 배당 성향도 높아진 것도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 보게 되면요, 자, KRX 기준 코스피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2.07%, 2.07%까지 높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은행 가보십시오. 예금금리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은행연합에서 조사한 1년 예금금리의 중간값을 봤더니요, 1.45%입니다. 자, 여러분들 딱 봐도 지금 배당 수익률이 은행 예금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와, 과거와 다르게 지금 배당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높아졌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요, 배당 수익률이 워낙 낮았지 않습니까? 지금 2011년 막대 도표를 보시더라도 은행 이자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더 이전인 2007년 뭐 이런 때는 형편없었어요. 배당 받아봐야 뭐 애들 껌값 받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껌값이긴 해도 껌값보다 좀 비싼, 비싼 껌값이 되긴 했어도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 예금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이제는 껌이 막 골드껌 같아요. 그 위상이 틀려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높아진 배당 수익률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배당 수익률이 자,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아지면서 와,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나 종목별로는 배당 수익률이 5 내지 7%가 넘어가는 기업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츠 펀드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도 뭐 분배금, 배당금이 그 은행 이자랑 비교가 안 되는 5%대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배당 수익률이 높을 때 한 가지 체크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당 성향입니다. 배당 성향. 자, 배당 성향. 이게 뭐냐?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괜히 말이 어려운데, 자, 이익 난 거에 얼만큼 배당했냐? 이 얘기입니다. 자, 올해 배당 난 것 중에 얼만큼, 올해 이익 난 것 중에 얼만큼 배당했어? 하는 게 배당 성향입니다. 배당을 얼마만큼 하는지 그 성격, 성향. 그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저 피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녁 때 다가오니까 배고프네요. 제가 정말 맛있는 피자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 배당 성향을 한번 간단하게 공식으로 보면요. 어떤 기업이, 주당 1,000원의 이익을 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해 주당 500원의 배당을 했다면 배당 성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1,000원 나누기 500원 해서 50%가 배당 성향입니다. 그런데 저 회사가 1년에 벌은 이익보다도 더 많이 배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은근히. 자, 배당 성향이 100%를 넘어간다는 얘기는, 자, 유보 없이 모두 배당하고도 회사의 자산을 긁어서 긁어서 뿌리는 치즈처럼 긁어서 배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배당 성향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요, 그 주식의 성격이 채권처럼 변하게 됩니다. 보통 기업들 같은 경우 이익이 생기면 일정 부분은 유보해서 이걸로 공장 새로 지어야지 라든가 기업 좋은 거 인수해야지, 이렇게 성장을 위해서 쓰게 되는데, 그 자금마저 다 배당을 하게 되면 그냥 지금 회사의 공장 가지고 계속 돈 돌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장이 없어요. 자, 이러한 부분을 투자론에 있는 공식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보통 투자론에서 성장률을 이야기할 때 ROE를 많이 언급합니다. 자기자본 순이익률. 자, 그런데 이 ROE에 1- 배당 성향하면 배당만큼 빠진 만큼 ROE가 빠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 성장성이 줄어들고 가격 자체도 채권처럼 변하는 특징이 있어서 배당 외에 다른 수익을 기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최근에 우연히 이제 디모 그룹에 다 있는 지인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회사의 배당 수익률이 7%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가 배당 수익률만 보면 원더풀이죠. 원더풀. 그런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작년에 적자를 냈습니다. 이건 배당 성향 자체도 계산이 안 돼요. 그리고 올해 중간 배당을 2,600원 하면서 작년 수준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상반기에 이 회사의 주당 순이익이 1,000원입니다. 이익보다 더 많이 배당을 했어요. 자, 이익을 초과한 배당을 2년 연속 하고 있는 셈이죠. 2년 연속이 아니고 뭐 거의 매년 요즘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결국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살 깎아서 배당하는 형국이다.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성장 가치 자체는 기대할 수 없어요. 주가가 그냥 제자리 걸으면 다행이고 이렇게 위로 아래로 그리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면서 천천히 배당 나올 때마다 회사 가치가 깎여가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당 투자를 할 때 배당 성향을 꼭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배당 수익률이 높은데 모든 종목이 배당 성향이 높으냐? 그건 아닙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은 주가가 많이 빠져서 억울하게 배당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자, 배당 성향이 그렇게 심각하게 높지 않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뭐 기준을 대략적으로 제시하자면은 배당 성향 50% 미만인 종목, 이게 1년치만 보지 마시고요. 대략 한 3년 내지 5년 평균 봤는데 배당 성향이 50%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배당 수익률이 5%, 막 7% 이런다. 이런 종목이 있다면 와, 배당 투자 관점에서 땡큐입니다. 예, 이거는 땡큐. 자, 이런 종목 있으면은 배당 투자하실 때 참고할 만한 그런 종목으로 우리가 꺼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과거 2003년에서 2004년 연말에 보면요, 정말 많았어요. 물반 고기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제가 우연히 어느 유튜브 영상을 봤더니 어떤 호수에 물반 고기반이래요. 그래서 다이버가 딱 들어갔더니 정말로 물 요만큼마다 물고기가 막 수십 마리씩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 시절에 그렇게 많은 이후에 2005년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죠. 최근에 보게 되면 2003, 4년 정도로 물반 고기반은 아니지만 제법 많은 발의 채입니다. 발로 탁탁 치면 막 걸려요. 자, 제법 많은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이 걸리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시장 고배당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 종목도 있고 알찬 종목들이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성수의 증시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신 애청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신 마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내일 증시 토크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토크 빨리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양해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